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11월 달.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고요. 또 썸머타임이 바뀌어갖고 또 1시간 더 잘 수 있는 날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베가스에 또 와 있고,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이제 LA로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LA에서는 지금 한 8개월 동안 뭐 실내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금지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LA가 대도시니까 좀 확진율도 많고 그래서 좀 위험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근처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여행도 갔고, 또 그 찍어놓은 것도 편집해갖고 올려야 되고, 여기 또 베가스도 와서 이제 또 아는 분들 만나고, 여기서는 또 안에 식사가 가능하니까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확실히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예.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연한 행복을 한 이제 8개월째 이제 해가면서 그 미국 내 이제 교민들이 몇 명이 사시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게 뭐 교민이 참 많이 사시네 생각한 곳도 있었고, 뭐 많이 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우선 재미있는 거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 한국인이 몇 명이나 사나 궁금하시죠? 예, 저도 그래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 외교부에서 2년마다 이제 조사를 해갖고 그걸 또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254만 6,982명이 미국 내에 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확인해봤던 2017년보다 5만 4천 명이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곳은 어딜까요? 우선 도시별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LA가 제일 많죠. 예, LA가 254만 명 중에서 67만 6,079명, 예, 67만 명이나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LA가. 그 다음이 뉴욕, 예, 그 다음이 뉴욕이 42만 1,122명. 그 다음이 시카고, 예, 시카고가 32만. 뉴욕이랑 시카고랑 10만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예, 애틀란타에 한국 분들 많이 이사 가셨죠. 17만 9천, 거의 18만 명입니다.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이 또 17만 8천이라서 애틀란타하고 휴스턴하고 지금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이 16만, 시애틀도 만만치 않게 했네요. 16만이나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놀룰루에 6만 6천, 그 다음에 보스턴이 5만 5천 순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총영사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총영사관이면 그 주변 도시들 인구까지 다 이제 합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58%가 합니다. 150만 정도가 시민권은 미국에 사시고, 영주권자가 이제 한 17% 정도가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 체류자들하고 유학생들이 이제 나머지라고 합니다. 주별로 좀 따져갖고 말씀드리면, 이제 LA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77만 8천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뉴욕주가 19만, 그 다음에 3위가 텍사스라고 합니다. 15만, 4위가 뉴저지 14만. 그러니까 4위 뉴저지가 사실 뉴욕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 지금 19만이라고 하지만 뉴저지까지 같이 하면 그 지역별로 한 35만 정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5위가 이제 워싱턴주, 예,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가 12만 6천, 6위가 버지니아 12만 6천, 7위가 일리노이즈, 예, 시카고에 있는 곳이죠. 10만. 그 다음에 조지아주가 또 10만. 이게 지금 8개 주가 미국 내 10만을 넘는 곳이라고 합니다. 베가스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베가스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현지 그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들 뭐 2만에서 3만 정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2, 3만 정도가 뭐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좀 많이 빠지고, 또 여기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 내에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제 멀리 많이 퍼져서 사십니다. 제가 33년 전인가 시애틀을 놀러 갔었어요. 예. 시애틀을 놀러 갔었는데, 어느 리코스터를 들어갔었는데, 리코스터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Where you from?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 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30 몇 년 전에 시애틀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오셨냐고요. 저는 뭐 LA 사는데 여행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녁 때 시간 되냐고.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먹자고. 이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인 만나도 반가울 정도로 시애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시애틀에 있는 데가 지금 아까 몇 명이요? 16만 명 이렇게 산다는 게, 와, 진짜 꽤 많이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시애틀 출신인 분들을 두 분 만나봤어요. 이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재밌는 게,
처음부터 네바다 토박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네바다에서 태어났거나 처음부터 이민을 네바다에서 왔습니다 한 분은 제가 한 명밖에 못 뵌 것 같고 다 다른 주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시애틀에서 오신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애틀이 한국 사람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보다 많아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랬죠. 저는 놀랐어요. 예. 그만큼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들리면서 여기 네바다에서 세인트 조지라는 도시까지 2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120마일 거리라서 거기에 세인트 조지라는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유일하게 한국 식당을 하시는 또 사장님을 만나 뵀어요. 예. 근데 그 혼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난 일하나 바빠서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그런 데는 이제 한국 교회도 없고 뭐 한국 음식도 못 구하고 당연히 유일한 한국 식당이니까 또 이분도 장을 보시러 이 라스베가스 때 오시는 거죠. 예.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보시는 주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한 곳에 머물고 사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까지 왔으면 역마살에 있는 거다. 예, 팔자 역마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새로운 곳에 모험심도 좀 많고 근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으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들 다 가봤지만 여행 다니면서 제가 한국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뭐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꼭 한국 음식 찾아다니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여행 다니면 한인타운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는 시애틀에 한인타운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버스턴 같은 데도 이렇게 한국 분들이 5만 명 이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나가다가 한국 간판 보면 있네 뭐 이 정도였지 사실상 그 삶을 낱낱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미국 전역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리플로 본인이 사시는 곳 좋은 점 좀 적어주시고 냉정하게 난 요건 또 이 동네에서 싫어.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주셔서 서로 좀 정보 교환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LA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부터 이민을 오면 LA로 많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인타운이 많이 발전이 됐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뻔했어요. 한인타운에서 식당 몇 개, 뭐 술집 몇 개, 당구장 한두 개, 뭐 이런 식이어서 어디 가든 간에 다 만나던 뭐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그 큰 도시의 주변 도시 있죠. 뭐 샌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샌호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좀 떨어진 도시들 이런 도시에 계신 분들의 코리아타운이 한 30몇 년 전에 LA 코리아타운 같은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데 가면 정감도 있고 잘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또 항상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조그마니까 말이 많아져요. 얘기가 많아지고 솔직히 뭐 동네에서 누구 집 숟가락에 몇 개 있는지 정도 다 알 정도로 너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있는 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가족적이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네 사시려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뭐 걱정하십니까? 병원 시스템이 얼마큼 좋은지 또 요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대도시가 의료시설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뭐 어포인트먼트 한번 잡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 대신 또 대도시에는 또 한국분 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몸의 증상 같은 거나 아픈 거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한국 의사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또 대도시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날씨 같은 거 건조하고 좀 더운 동네 예를 들어서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LA 인근의 팜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관절이 아플 때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죠. 우선 관절 아프던 게 다 없어진다고 하고 제가 아는 분도 그 관절 아픈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사막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한몫할 것 같고 또 젊은 부부들은 학군 요걸 또 무시 못하죠. 예, 학군하고 직업 직장입니다. 뭐 직장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물가가 비싸더라도 대도시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도시를 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환경 때문에 또 도시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애들 이제 학군 이제 신경 쓸 나이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도 LA를 조금 벗어나려고 가급적 요즘에는 이제 좀 돌아다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칠 또 여행 다니고 느낀 바가 좀 많아요. 예.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자연을 보고 여행을 갔다 오시면 야, 이렇게 멋있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왜 아둥바둥 LA에서 이렇게 살고 앉았지? 혹은 뉴욕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거기 보기는 좋은데 막상 가서 먹고 살려면 뭐 먹고 살지? 진짜 또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죠. 뭐 돈이 많이 있어갖고 어디 가서 살든 간에 상관이 없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노후에 대해서도 내가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벌어야지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베가스를 좀 몇 번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가스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큽니다. 예, 그게 좀 스트레스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LA에서 당일치기로 여기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까지 올라면 너무 시간 걸리는데 베가스 요즘에 호텔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주다시피 하는 시기라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를 베이스로 해갖고 주변 여행 다니기가 참 좋아요. 그것도 좀 있었고 이 베가스가 제가 심각하게 이주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 3, 4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근데 이제 베가스도 이제 한인분들이 이제 한 2, 3몇 명 생기고 적어도 이제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런 거 불편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전혀 없는 곳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값이 LA 비하면 뭐 거의 제 체감상으로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 LA 외곽은 또 싸지만 LA 이제 뭐 중간 지역 같은데 또 한인들이 좀 선호하시는 지역 이렇게 따지면 이 서머린 가격하고 LA에서 뭐 한인들이 좀 선호하시는 뭐 라카나다 쪽이나 뭐 플러톤이나 뭐 이런 쪽 같은데 뭐 얼바인 이런 쪽이랑 비교하면 얼바인도 LA보다는 좀 싸죠. 동네는 좋고 거의 뭐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세금 문제가 또 크죠. 예, 인컴 텍스가 없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내 인컴 텍스가 없는 주가 몇 개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애틀 워싱턴주도 지금 인컴 텍스는 스테이트 텍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정부 텍스는 있어도 그리고 요즘에 그 텍사스로 그러니까 이민이 아니죠. 예, 이주를 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텍사스가 저도 여행으로 한 두세 번은 가봤어요. 그냥 텍사스 어스틴, 예, 거기하고 달라스, 뭐 이런 데 가봤는데 되게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 가서 그런지 별로 정이 안 갔어요. 지금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텍사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텍사스 계신 분들은 텍사스가 왜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좀 이미지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보다도 도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텍사스 그 남부 시골 쪽 다니면서 좀 그때 당시에 이제 몇십 년 전이니까 예, 좀 인종차별 받던 거 예,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좀 남부 백인들이 좀 터프하잖아요. 그리고 막 남의 집에서 막 길 물으려고 그러는데 막 문 앞에서 총 꺼내고 와서 워리건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좀 기억나고 지나가다가 젊은 애들이 차 타고 왔는데 동양인 지나간다고 막 깡통 던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갖고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근데 대도시는 좀 다르겠죠. 예, 대도시는 확실히. 그래서 요즘에 이 미국 내 다른 동네의 현황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베가스가 지금 만만한 게 우선 LA에서 멀지가 않고 물론 LA에 뭐 친척이라고는 지금 이모님 한 분 계세요. 얼바인에. 예. 이모부 계신데 뭐 다들 갖고 이제 1년에 한 번 뵐까 그러고 하니까 뭐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저는 뭐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고 어머님 또 묘지가 또 LA에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동부까지 또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베가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로컬 분들이랑 얘기하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거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집값은 LA보다 싸요. 싸고 제가 말씀드리면 한 2배, 2분의 1 가격에서 3분의 1 가격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한 35만 정도면 다 그냥 일반 가정들 살만한 보통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인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얼마 정도면 집을 사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한 35만 불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35만 불에서 45만 불. 뭐 개개인마다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인분들한테 여쭤봤으니까 한인분들이 살만한 동네를 얘기한 거예요. 한인분들이 안 사는 더 싼 동네, 뭐 노스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20만 불 언더짜리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기준이고, 뭐 LA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LA도 그 한인들이 선호 안 하시는 동네 가면 집값 싸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인들이 좀 살만한 동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불편 없이 웬만큼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여기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셔도 유리하고 개인이 돈을 버셔도 최대 한 13%까지 차이가 나요. 제가 알아본 거는 좀 고액 연봉자인 경우에는 13.3%가 캘리포니아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 불 버시는 분이라고 하면 1년에 2만 한 6천 불, 2만 7천 불까지 세금을 들낼 수가 있어요. 그게 크죠. 그게 거의 모게지 값이니까. 그 다음에 또, 세일즈 텍스도 쌉니다, 여기가. LA보다 싸고, LA가, 또 1월 달부터 10.25%로 올린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시 재정이 없어갖고, 세금을 10.25까지 올린다는데, 와, 이게 86년도 당시에, LA 세금이 6%였어요, 6%. 6%인데 그게 야금야금 올랐어요. 노스 지진 나고 돈 없다고 또 1, 2% 올리고, 뭐 한다고 올리고 하더니, 10%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와이가 한 9%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LA에서 하와이도 갖고 놀랐어요. 야, 9%나 세일즈 텍스를 내면서 야, 100불짜리 물건을 사면 9불이나 세금을 내 막 이러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LA가 10%를 좀 올린다고 합니다.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 3분의 2 가격이에요. 30% 쌉니다. 예, LA보다 30% 싸요. 여기 평균 요즘에 한 2불 70 저는 슈퍼만 집어니까 한 2불 70전 되면 여기 웬만하면 집어넣고 그 스트립에서만 집어넣으시면 안 비싸요. 예, 여기 중앙 길에서만 그 관광객 상대로 한다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LA랑 비교하면 30% 싼데 문제는 기름값 싼 거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죠. 예, 기름값 싸니까. 근데 메리트가 왜 없다고 보냐면 우선 여기가 왔다 갔다 거리가 멀어요. 생각보다. 어디 가면 5마일, 3마일 이렇게 가요. 어저께도 뭐 식당 하나 가면 한 6마일 이렇게 가요. 차는 안 막히니까 금방 가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행동 반경이 크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기름값이 그렇게 세이브 될 거 하나 같지는 않고 또한 여기가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하고 보험료가 LA보다 뭐 한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많대요. 많은 게 이 미국 전역에서 와갖고 어리버리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좀 오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스트립 주변은 운전하기가 싫어요.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다 다른 주 번호판이에요. 나빠서 운전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내비게이션 보고 두리번 하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구경하다가 차선 밟고 옆에 차선 막 들어오고 이런 차들 많아서 교통사고 일이 많대요. 그리고 여기가 24시간 술을 팔잖아요. 예. 네바다는 24시간 술을 팔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도 많고 그래서 이 중심가 여기는 차 타고 나오시는 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지역 저 안쪽은 그냥 얼바인 같아요. 되게 조용해요. 차들도 별로 없고 거기만 사시면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기름값 싼 거는 이제 그게 퉁치면 거기서 거기고 전기세, 물세도 제가 서든캘리포니아 에디슨하고 이걸 다 비교해봤는데 LA DWP 내시는 분들은 LA DWP가 싼 거예요. 그거는 LA 시내에 사신 분들은 전기세가 싼 겁니다. 코리아타운 사신 분들은. 근데 이제 LA 인근에서 글랜데일은 글랜데일 자체 발전소를 쓰기 때문에 전기값이 더 비싸고 서든캘리포니아 에디슨이 쓰시는 지역이 LA DWP보다 가격이 또 비싸요. 근데 파스픽 가스나 에너지 쓰신 분들 있고 근데 이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뒤져갖고 찾아보니까 전기세가 싸긴 싼데 문제는 여름에 더우니까 또 24시간 에어컨 키면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거. 야, 한 500불씩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름에 더울 때는 집에만 계시면. 그래서 여기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피신을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뭐 좋은 점은 좀 그러고 나쁜 점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30대까지는 라스베가스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0대가 뭐예요? 40 초반까지도 라스베가스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어봤자 괜히 뭐 폐인되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이 들고 이게 흥미가 없어지니까 살만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타주에서 왔다가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고 그냥 진짜 속신 거지가 돼갖고 다른 동네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5년이고 10년이고 사신 분들은 이 스트립을 여기를 나와 보실 생각을 안 해요. 복잡하다고 나와 보실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손님이나 와서 그냥 식당이나 가고 뭐 좋은 데서 그냥 식사나 대접하고 싶을 때는 한번 나오는 데지, 그냥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애들 뭐 좀 걱정되신 분은 젊은 부부보다는 한 40대, 50대, 그리고 사업하시고 사업이 꼭 뭐 도시에서 안 하시거나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 점은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점은 확실히 날씨가 좀 그렇죠. 예, 여름에 덥죠. 예, 확실히. 할머니 익숙해진다고 그러는데 전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목이 그게 갈라져요. 건조해서. 입술도 갈라지고.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먹는데 그게 조금 나쁜 면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멋있긴 한데 LA랑 가깝다는 게 좀 그나마 좀 큰 메리트가 아닐까 뭐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코로나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이제 다른 데도 더 많이 다니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시애틀도 가보고 싶고 또 뉴욕, 뉴저지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아직까지 비행기 타는 건 좀 제가 찜찜해서 비행기 타고 갈 만한 거리는 안 갈 것 같고 시간이 남은 다니면서 미국 내에 계신 한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좋고 나쁘고 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곳에서만 쭉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활을 갖다 좀 바꿔야 될 수 있는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제3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또 미국 내서 다른 동네로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좀 생각에 좀 틀을 깨면 좀 편하게 노후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에 있으면 나이 들어서 진짜 양로병가하고 갑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다른 도시를 가면 있는 돈 갖고 저택 하나 사갖고 집 뒤에서 텃밭이나 꾸미고 지인들 오면 같이 식사나 하고 얘기나 하고 즐겁게 또 하이킹도 하고 자연도 가깝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도 미국 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LA 근처에서 많이 봤던 데가 팜스프링도 많이 봤고요. 예, 이주를 할 생각으로 네바다도 한 3년 전부터 많이 봤던 곳이고요. 베가스 쪽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은 저는 그 동네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물가가 비싸서 거기는 샌프란시스코는 조금 쭉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샌호제 그런 데도 좀 너무 심심해갖고 관심이 없었어요. 시애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시애틀이 한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 좀 되면 시애틀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 타고 요즘에 비행기 타고 여행 못 다닐 것 같아갖고 차 타고 시애틀을 하고 오레곤, 포틀랜드 이런 데를 한번 쭉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서 좀 중간중간에 멋있는 자연 경관도 보고 그리고 또 한인분들 사시는 것도 좀 얘기 좀 듣고 여기를 내가 또 살아볼 만한 동네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사람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 사는 게 사실 건강의 지름길이죠. 뭐 돈이 안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오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죽는 날까지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목표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항상 24시간 섭취하는 거 공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섭취 많이 하는 거 물, 그리고 또 소음이에요. 소음. 24시간 귀에 들리는 거. 자고 있어도 우리가 뭐 자니까 몰라서 그렇지 귀에 소음은 계속 들리잖아요. 조용한 동네. 이런 것들이 저는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많이 찾아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그렇게 물이 좋은 데는 아니에요. 예. 사막 쪽 물이 다 그렇죠. 뭐 석회분들 많고. 근데 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필터를 쓴다든가. 근데 공기가 나쁜 거는 진짜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바깥에 다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뭐 결정한 건 아니고 요즘에 캠피디 베가스 너무 많이 가냐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한두 번 와보고 결정 지을 건 아니라서 요즘에 호텔방 공짜로 줄 때 짬나면 많이 오면서 그냥 분위기 파악하고 다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맨날 농담처럼 집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집은 당장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여기 분위기 보고 여기서 과연 살만한가 내가 할 만한 게 있나 뭐 이런 것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본인이 사시는 곳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보면서 또 리서치하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림 같은 것도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정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LA,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예, 버지니아, 그다음에 시카고, 그다음에 시애틀, 그다음에 그 텍사스, 휴스턴, 예, 여기에 한국 분들 많이 사십니다. 여기 그리고 하와이도 많이 사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정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제가 1년치 국립공원 패스를 샀어요. 차에 있어서 제가 깜빡 잊고 차에서 안 갖고 왔는데 국립공원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자이언트파크하고 브라이스 파크 캐년이 35불씩이에요. 일주일 입장권이. 그러니까 한 번 입장권이 35불인데 미국 내 국립공원 다 쓸 수 있는 게 80불이고 시니어 패스는 65세 이상인가 그래갖고 20불만 내시면 그냥 평생토록 쓰실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80불짜리 샀어요. 그리고 자이언 캐년 1년 패스가 70불인데 미국 내 내셔널 1년 패스가 8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80불짜리 샀죠. 내년 11월까지는 또 국립공원을 또 열심히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 국립공원이 세보니까 60 몇 개가 되는데 제가 한 40여 개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제 꿈은 미국 내 국립공원 60 몇 개를 다 가보는 게 꿈입니다. 자, 일요일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일요일 이 베가스 쾌적한 곳에서 호텔방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 찍은 영상들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찍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파밸리 지역에 이온트빌 찍은 곳도 있고 또 여기 와서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조그맣지만 안 알려졌지만 이쁜 곳들도 찍은 데가 있어요. 뭐 스노우 캐년이라는 데도 있고 파이오니아 파크라는 데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동네 찍어오는 곳이 많아갖고 유명한 곳 영상이야 유튜브 뒤져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안 유명한 것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캠피디가 또 보는 눈으로 또 보는 영상들 이런 것 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좀 볼거리가 좀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